여러분은 한국 기업들이 왜 점점 더 힘들어지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대를 이어갈 때마다 휘청거리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반면 특정 기업들은 이런 문제를 겪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화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기업을 장악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최대 60%에 달합니다. 기업이 대를 이어갈 때마다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고 결국 기업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심지어 회사를 통째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부담은 어디로 전가될까요? 회사를 다니는 한국인 직원들 그리고 CEO들이 모두 그 무게를 떠안게 됩니다. 기업이 흔들릴수록 고용 불안정은 심화되고 한국인들의 삶도 함께 흔들립니다. 화교는 왜 상속세에서 자유로울까요? 그런데 화교 기업들은 왜 이런 위기를 겪지 않을까요? 화교는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중국 국적의 화교는 상속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적의 화교들은 싱가포르로 자산을 옮기거나 현지 법인을 통해 세금을 세탁하며 한국의 세금 제도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으며 법인세도 단일 세율 17%로 매우 낮습니다.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도 없어 자산을 늘리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교들은 막대한 자산을 축적하고 결국 한국 기업들을 서서히 삼켜가고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은 CEO가 바뀔 때마다 상속세로 인해 막대한 빚을 지거나 회사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바뀔 때마다 그 주체는 점점 한국에서 중국계 화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상하게도 한국 기업을 무리하게 인수해온 기업을 기억하시나요? 대기업의 몰락을 우리는 흔히 경영 실패로만 생각합니다. 언론은 낙관적인 미래가 있을 거라는 기대의 기사를 통해 대기업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화교 카르텔에 속한 편향적 언론 보도와 상속세를 악용한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을 악마화하며 공격하고 그 틈을 타 화교 기업들이 주인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왜 항상 기술 유출이 특정 기업에서 일어날까요? 일부 화교는 한국 국적의 탈을 쓰고 여전히 한국 기업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한국 경제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왜 특정 기업의 재벌가만 구설수가 크게 보도될까요? 왜 정치권과 가까운 기업들은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고 점점 한국 기업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왜 특정 기업의 재벌가만 구설수가 크게 보도될까요? 의심해 본 적 없으신가요? 엄청난 상속세를 재벌의 엄살이라 보도하며 왜 국가가 걱정하냐 비아냥거리며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결국 상속세와 법인세는 한국인의 부담이 되고 화교들은 이를 활용해 한국 자산을 손쉽게 쇼핑해 갑니다. 화교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도 자산을 증식하며 한국인들이 납부한 세금과 희생을 기반으로 더 큰 이익을 얻습니다. 기업이 휘청이고 한국인 근로자가 고용 불안과 임금 삭감을 겪는 동안 화교는 그 틈을 타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재벌을 악이라 규정하고 몰아내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왜 특정 기업은 여러 사고에도 좋은 이미지를 유지할까요? 왜 한국 기업들만 유독 상속세로 무너질까요? 왜 화교는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고 점점 한국 기업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화교가 한국 자산을 쇼핑하는 동안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부담을 져야만 할까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며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이 한국의 자산이 점차 외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단순히 한정당의 힘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개인의 부와 나라를 바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원인을 화교로 의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의 문제를 찾아가면 그 끝에 계속 화교와 중국이 보이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도 의심하세요. 교차검증이었습니다.